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도, 인도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이렇게, 명도나 인도를 좀 빨리 받기 위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방법들을 약간 소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말고라도 다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재판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있는 사람도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쓰거든요. 일단 재판 연기가 변호사 선임을 천천히 하고 답변하고 무슨 신청을 해가지고 증거 신청을 해서 복잡하게 해서 재판을 이렇게 연기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비롯해서 재판을 안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판사한테 계속 쪼를 수가 없어요. 판사가 이제 공정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어떤 이념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법원의 이념이기 때문에 한쪽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법원이 사실은 이제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쪽 버티는 그쪽이 요구 조건이라든지 증거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셀 경우에는 법원도 거기에 그 주장을 이렇게 그냥 쉽게 배척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도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항상 그런 어떤 위험성, 그런 변수에 노출되는, 재판하면 한 1년 이상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을 조금 다른 대안을 좀 생각해보고 좀 더 이제 이렇게 다각도로 신속한 명도라고 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재소전 화해 이런 거죠. 재소전 화해. 우리가 재소전 화해라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인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판사한테 재소전 화해 조항대로 서로 화해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명도 사건으로 치면 명도 분쟁이 이제 이렇게 명도 분쟁이 서로 너는 언제까지 나가야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이게 임대인으로서는 너는 3개월 뒤에 나가야 돼. 임차인은 한 1년 뒤에 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서로 악유 끝에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재소전 화해로 임대인은 3개월 뒤를 주장하고 임차인은 1년 뒤를 주장하는데 중간치를 해가지고 한 8개월 뒤에 나가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재소전 화해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리 이제 합의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래 모습은 분쟁성이라는 겁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분쟁이거든요. 본안 재판이든 신청 재판이든 분쟁이 있어야지 이제 재판을 걸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재소전 화해 실제 모습은 좀 달라요.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건물 명도로 치면 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그냥 공증처럼 예를 들면 약소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약소금 내가 돈 빌렸는데 얼마 있다 갚을게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서로 간의 약속을 그냥 판결에 힘을 입히는 그런 절차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무상으로 가능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재소전 화해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냐. 재판이란 것이 분쟁성이 있어야 되는데 분쟁도 없이 그냥 임대차 계약 해놓고 둘이 와가지고
언제 나간다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그게 무슨 재판이냐. 각하. 이렇게 했던 판사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재소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분쟁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대세, 큰 흐름은 그 임대차 계약 가지고 오면 재순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재순화에는 명도를 좀 더 신속하고 또는 명료하게 해결하는 아주 적절한 절차입니다. 적절한 절차. 이게 그 공증하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공증은 현재 명도를 하기 위한 공증은 어려워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보통 공증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금전 채권 관련된 공증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소보험 공증, 소비대차 공증 이런 것들이 다 금전 채권 관련된 공증들이고, 나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공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예 이제 법상으로 그 공증은 금전 채권에 대해서만 한정하도록 했었고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 명도에 관해서도 공증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너무 엄격해요, 요건이. 어떠냐면은, 아마 제가 임대차 기간 같은 경우는 앞두고 몇 개월 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몇 개월 내, 이렇게 이제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임대차 종료를 개시가 아니고 종료를 앞두고 몇 개월 내로 하게 되면은 세입자가 누가 갈 사람이 있나요? 나 그냥 나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명도를 당한다는 것은. 근데 종료 앞두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그 세입자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서 임대차 만기 앞둔 상황에서 손잡고 가서 공증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재순화에는 왜 그러면 많이 활용되냐면, 임대차 시작하고 바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분쟁이 이렇게 되기 전에 바로 임대차 계약하고 바로 서류 꾸며가지고 바로 법원에 접수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때는 서로 이제 사이가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통과도 되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임대차 만기에, 예를 들면 5년 뒤에, 만기에 이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명도를 위한 인도를 위한 아주 파워풀한, 일단 성립이 되면은 판결의 효력, 기판력, 집행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한 그런 지금 수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순화의 효용이 또 하나 아주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판결의 효력이라고 그래서 기판력, 집행력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소준 화해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 건물 명도를 그냥 생각해요. 재순화에 들어가는 것의 한 95% 이상은 건물 명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바로 계약기간 끝나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재순화해로 만들어두는 그런 건데, 그런 기능뿐 아니라 이게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행법규 위반,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합의로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민법상 강행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행법규 위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재소준 화해로 이렇게 성립이 돼 버리면 강행법규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적어도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서울고등법원 옛날에
언론에도 크게 소개되고 했는데요. 고등법원 판결 내용인데, 취지는 토지 임대차인데,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그런 제소하에가 성립되어 버렸어요. 성립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 그럼 통과되느냐? 통과될 수 있느냐? 강행법규 위반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합의하더라도, 임차인이 내가 포기할게요 라고 임대차 계약서상에 합의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예요. 자, 그런데 그런 무효인 약속을 제소하에로 신청을 합니다. 자, 임대차 기간 끝나고 그냥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합니다. 또는 좀 바꿔서 건물 철거합니다. 그냥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건물 철거합니다.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그냥 넘겨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임대인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저촉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제소하에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통과되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통과가 돼요. 통과가 돼요. 어떻게 통과되냐? 그 법에 위반되는데 판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청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합의해서 왔으니까 맞겠지라고 해서 통과시켜버리죠. 그러면 통과되면은 사실은 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기판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언론에 보도된 요 서울고등법원 요 판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하는 그런 제소하에가 성립이 됐는데,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퉜어요. 자, 다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툴라 그러면 청구이의 소송을 하셔야 돼요. 청구이의 형식을.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재판이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끝난 재판,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 다툴라 그러면 재심 아니면 청구이거든요. 재심 아니면 청구이. 근데 재심 사유는 없으니까 청구이 재판을 했는데, 그 청구이 재판의 2심이 서울고등법원 아까 그 판결했는데, 두 사람, 이게 원고는 청구이 재판의 원고니까 임차인이 되겠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하는 제소하에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 철거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결국은 화해조서의 내용에는 원고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화해절차에서 포기한 매수 청구권을 다시 행사하고 그 매수 청구권 행사를 청구이의로 삼아서, 그러니까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에 불허를 구하는 것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nội 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은재심 절차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가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 주장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 가장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부지불식간에 법원이 잘 못 보는 화해 절차이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그런 사이에 이런 이제 강행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통과될 수가 있고, 판결의 힘을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는 명도를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지체 없는 소재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재판이 잘 안 돼요. 참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뭘 이렇게 한 달씩 하고 두 달씩 하고,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지금 법원 재판이 그렇거든요. 뭐 명분은 좋죠. 뭐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권리 보장 이런 것 차원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보름만 주면 될 것을 한 달을 주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러니까 재판이 너무 길고 또 재판을 빨리 마치려고 해도 상대방이 뭐 이런저런 주장을 하면서 관행상 또는 그 법에 적혀져 있는 뭐 사소한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방어를 해내기 때문에 참 마음먹은 잘 안 되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손을 좀 빨리 제기하는 게 어떨까. 이 비유를 제가 보통 의뢰인들한테도 비유를 이렇게 드리는데 배는 참 천천히 갑니다. 항구에서 우리가 배가 빨리 가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배의 운항 속도는 너무 느려요. 정해져 있고. 그게 현실이라 그러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빨리 출발하는 거죠. 뭐. 그죠? 빨리 출발하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시간을 줄여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너무 이렇게 길게 하거나 해서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협의는 짧게 하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소제기를 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소제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트라이가 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말로 하다가 재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이제 법으로 할란가 보네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하고 조금 자기 요구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접근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제기와 협상이 전혀 이렇게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서로 병행해서 간다. 병행해서 간다. 협상이 잘 안 되면 소송 넣어가지고 소송 넣는 도중에 협상도 하고 또 협상으로 인해서 소송으로 인해서 협상도 촉진시키고 이런 식의 좀 리드미컬한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교적 또 명도소송은 또 간단해요, 사실. 뭐 계약기간 끝났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배가 떠날 수 있도록 그냥 소장만 집어넣어주는. 우리가 그 민사소송 절차라는 게 송달하고 뭐 상대방 답변 받는데 벌써 한두 달 걸립니다. 송달하고 받는데. 그걸 빨리 띄워두면, 소장을 빨리 접수해두면은 상대방한테 날아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답변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좀 벌잖아요, 그만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현실적으로 뭐 조금 그런 것도 쓰죠. 명도가 꼭 빨리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임대차 종료가 만약에 한 2달, 3달 남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좀 먼저 재판하라 그래요. 임대차 종료 전에 재판하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거 기간 종료가 돼야 재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은 판결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데요. 재판을 마치는, 판결 선고 전에 재판을 마치는 그 시점에 계약이 종결됐느냐를 그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시작할 때 계약이 종료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약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재판을 하면 상대방이 어쨌든 법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송달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그 부분만큼은 조금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조금 빨리 제출되게 되면 법원도 이제 재판 들어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 주시죠. 그렇게 조정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명도사건은 시간 여유를 좀 줄여 나갈 때. 그러면 재판이 빨리 제기되면은 임대인도 그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계약기간 종료하고 나서 협상하다가 6개월 뒤에 이렇게 늦게 이렇게 재판이 제기되면은 그제서야 또 주라 그러면은 임대인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좋다는 거예요. 재판을 빨리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실무상의 관행 이런 부분 차원에서도 재판은 조금 빨리 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위험을 고지하는 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재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해요. 명도 해달라. 나 죽겠다. 이 명도가 빨리 안 되면 나 손해가 어마어마하고 뭐 상대방이 정말 재판 지연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막 상대방 헐뜯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대방도 상대방 입장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먹힙니다. 법원도 우리 입장을 빨리 내보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지만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잘 안 돼요, 마음먹은 대로. 그래서 명도 소송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이 이게 더 버티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좀 큰 손해 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너가 만약에 이걸 명도를 안 해주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손해를 고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소송을 아예 제기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이게 명도가 안 될 때 자기가 버티면 버틸수록 금전적인 부담을 받거든요. 금전적인 부담을. 그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거의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냥 보통 그런 금전적인 소송이 없다면 사람들은 버티면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버티면. 내가 오래 버티면 넌 못 견디겠지. 내가 못 견디겠지. 그러니까 버티는 것에만 이렇게 연연하고 거기에 몰두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가라는 소송과 별도로 금전적인 부담을 사이드로 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다른 차원의 그런 생각을 버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합의의 여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이 열려야 재판부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버티기로만 일관하는 버티는 것이 내한테 유리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손해배상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제 특별손해 같은 경우도 좀 정확하게 이제 고지를 해야 나중에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서로서 통보하거나 아니면 또 나아가서 본소송을 해서 조금 더 분명한 그런 부담을 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